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정말 오랜 시간 꾸민걸 PC와 함께 해주시는 고객님입니다. 멀리 이사까지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택시를 타고 PC의 이상 증상으로 수리차 꾸민걸 PC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PC가 어떻게 원인을 찾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고 수리가 되었는지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고 오신 본체의 사진입니다. 수년 동안 조금 이제 뭐 정비라던가 꾸민거 PC에 오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이렇게 먼지가 조금 가득 차 있었고요. 이거는 그동안 잘 쓰고 계셨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은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깔끔한 상태고, 제가 예전에 혹시라도 이제 모니터 연결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실까봐 외장 그래픽이 있으니까 내장 그래픽에다가는 연결하지 말라고 이렇게 X표를 표시해 놓은 게 이제 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PC 내부를 한번 열어보았습니다. PC 내부도 그렇게 뭐 겉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먼지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꾸민거 PC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한번 받으셨다 그러면 개개별로 이제 진단 수리 기록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언제 뭐 구매를 하셨던지 아니면 언제 방문하셔서 어떠한 조치를 받으시고 수리를 받으셨는지, 그다음에 PC 사양이라던가 이런 거 사진까지도 다 이제 저장을 하고 있어서 간단한 경술이라던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서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번호는 제가 지금 이거 영상 찍기 위해서 제가 지금 지워 놓은 상태예요. 그다음에 PC 내부를 조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조금 H55 같은 경우에는 인텔 1세대 제품이잖아요. 다소 정말로 오래된 PC이긴 하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다소 오래된 PC라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PC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꾸민걸 PC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PC를 한번 켜봤어요. 지금 자동 복구 준비 중이라고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전 사용 때 이제 정상적으로 PC가 종료가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뭐 강제적으로 재부팅이 돼서 몰라 하고 끄셨거나 아니면은 멈춰서 그냥 강제적으로 끄셨거나, 어쨌거나 정상적으로 꺼지지 않았을 때는 윈도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자동 복구 준비 중이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자동 복구 나오고 뭐 다시 시작을 해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진입이 어려웠고요. 그러다 어쩌다가 한번 딱 돼가지고 보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반복되고 하는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제 보는 게 뭐냐면, 자, 바이오스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이제 SATA 방식이 뭐 AHCI나 ID 방식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바뀐 게 없는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신기하게도 PC에 대한 날짜와 시간이 조금 초기화가 된 부분이 있었고, 다행히도 이 PC 같은 경우는 AHCI 모드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즘에는 ID 모드를 찾기는 어려운데 PATA라고도 했었고, 예전에는 이게 1986년도 ID 방식이 있고 HCI 방식이 있는데, 이건 아마 2004년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XP 시절에는 정말로 ID 방식을 많이 썼었고, 윈도우 7부터는 AHCI를 썼었고, 간혹 가다가 조금 이제 윈도우 XP 같은 경우에는 이제 AHCI 뭐 드라이버를 로드를 해서 이제 설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거나 정식 지원은 윈도우 7부터 됐었고, ID 방식하고 AHCI 방식은 말 그대로 그냥 오래되고 이제 조금 신형 일단 컨트롤러 드라이브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 ID 방식에 대해서 AHCI에 대한 장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세 가지라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속도가 빠르게 아주 개선이 되었습니다. 아주 최적화된 명령을 이용해 가지고 읽기 쓰기의 속도가 대폭 향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전원 관리 부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노바닥 ID 같은 경우는 계속 전원을 공급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AHCI 같은 경우는 아주 절전 모드가 잘 작동이 돼가지고 불필요하게 SSD나 하드디스크가 구동되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이로 인해서 내구성이라던가 수명도 조금 늘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요즘에는 다 AHCI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아주 구형 PC에서나 이제 볼 수 있는 게 바로 ID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속도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ID 같은 경우는 133메가 per sec 이렇게 나오고, AHCI 같은 경우는 600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라는 더 좋아져서 뭐 SSD에 대한 단순한 성능도 많이 향상이 돼서 요즘에 뭐 3500, 뭐 7000 이런 게
14,400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그랬다라는 거 한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 진입을 해서 제가 한번 하드 디스크와 SSD에 대한 그 건강 상태를 하드튠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았는데, 일단은 다행히도 SSD 같은 경우에는 120기가짜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일단 여기는 간단한 엑스레이 정도의 점검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명확하게는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의 100%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한 검사니까. 우리도 병원 갔을 때 선생님, 의사 선생님, 저 배 아파요. 그러면은 바로 MRI부터 찍자고 안 하잖아요. 처음에는 뭐 엑스레이부터 찍고, 청진기부터 되겠죠. 청진기 대고 만져봐서 아프냐 안 아프냐 하고 엑스레이 찍고, 그다음에 뭐 초음파 찍고, 뭐 CT 찍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는데 처음부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은 일단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드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500기가짜리 하드를 쓰고 계시는데, 여기 눈에 띄는 게 딱 있죠. 인터페이스 CRC 오류가 데이터 값이 굉장히 높았어요. 23,830이라고 나오는데 현재는 G라고 나오는데, 이런 게 왜 생기냐를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하드튠이라고 해서 인터페이스 CRC 오류,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말 그대로 그냥 하드 디스크나 SSD에 연결되는 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보통 SATA 방식으로 예를 들게 되면 첫 번째가 이제 전원 케이블, 그죠? 전원 케이블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데이터 케이블이죠.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는 파워 서플라이에서 연결되는 케이블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 케이블은 SSD와 메인 보드와 연결되는 이 케이블인데, 이 두 가지가 결함이 있을 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가 전원, 두 번째가 데이터. 그렇죠? 벌써 두 가지가 나오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자체적인 이제 물리적인 결함인데, 첫 번째가 이제 메인보드 SATA 포트의 불량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SSD가 자체적인 결함일 때 생겨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와 같은 경우는 케이블 교체만으로도 거의 해결될 확률이 8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왕 이렇게 찍힌 거는 지우지를 못해요. 일단은 23,830개잖아요. 그래서 내가 찍어보니까 컴퓨터가 약간 뭔가 삐릿삐릿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랬을 때는, 이거를 하드튠을 통해서 한번 보셨을 때 이 수치가 존재를 하네 그러면은 먼저 파워 케이블을 다른 걸로 한번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파워 서플라이에 보시면은 파워 케이블 또 다른 단자들이 또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변경을 해서 쓰시고, 그 다음에 SATA 케이블도 새 것으로 교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SATA 포트도 웬만하면 메인보드에 여분의 다른 개가 있다, 규격이 똑같고 속도도 똑같이 나오는 포트가 있다면 거기랑 변경해서 써서 이제 테스트를 하시게 되면 이 수치가 늘어나지가 않는다, 그리고 컴퓨터도 괜찮다 그러면은 조금 더 사용하셔도 되고, 그런데도 똑같이 계속 수치가 늘어나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물리적인 결함이라 그때는 하드디스크를 빨리 교체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이제 컴퓨터가 좀 다소 이제 오랜만에 오셨고 해가지고 전반적인 점검을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오스 상에서도 IDAHCI 그 모드가 조금 변경이 되어 있었고, 변경이라보다는 날짜와 시간이 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CR2031을 먼저 제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니까 자 1.425V가 나와요. 원래는 정상적이고, 제가 이거에 대한 교체하는 그 볼트 수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그건 바로 저는 3V로 보거든요. 일단 1.425V고, 그 다음에 새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30V로 나옵니다. CR2032 같은 경우에 역할이 크게 두 가지를 하는데, PC에 전원이 연결되지 않았을 때 그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하고, 두 번째는 바이오스에서 설정한 값을 기억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정정하게 되면 AHCI 모드가 있고 ID 모드가 있는데, 다행히도 AHCI 모드가 기본값이어서 그냥 그렇게 저장이 돼 있었고, 그거는 이제 변경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날짜와 시간이 초기화가 되었다는 거를 제가 의심을 품고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자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런 소리가 났어요. 하드디스크에서 윙 딸깍 전형적인 하드 딸깍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 CRC 오류라는 횟수가 조금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케이블이라든가 이걸로 한번 교체를 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윙 딸깍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결함이라 무조건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컴퓨터가 사용 중에 자꾸 재부팅이 되고 강제적으로 이제 멈춰서 강제적으로 껐다 켜야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거는 바로 D 드라이브의 결함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드 디스크를 이제 한번 분해를 해서 할 건데, 하드 딸깍이, 자, 한번
기억해 주세요. 하드 딸깍이 좋지 않은 방법,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 위에다가 영상 그 링크 하나 달아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하드 딸깍이는 말 그대로 그냥 윙 딸깍, 윙 딸깍이에요. 하드 디스크가 모터가 돌다가 뭔가가 돌다가 멈추고 돌다가 멈추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리고 제가 이 방법으로 한두 개 살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많은 개수를 살려 봤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위 영상 보시면 정말 좋은 수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하드를 탈거하기 위해서 이제 케이블이랑 이제 파워 케이블을 한번 제거를 해 놓은 거고요. 아까 그 파워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거 SATA 케이블 옆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파워 케이블에,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되는 거 다른 걸로 한번 연결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 디스크를 탈거를 했습니다. 일단은 요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 요렇게 뭐 칩 같은 거 보이죠? 요거를 이제 로직 보드라고 하는데, 요거 뒷부분,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냥 클리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별나사가 있는데 이 별나사 또 없으시죠? 그러면은 주변에 다이소는 또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다이소 가시면 요거 별나사 이거 드라이버 파니까 그걸로 사셔서 이제 여시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여시게 되면 이렇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촉 부분이 있는데, 이거와 이제 이거에 그냥 단순히 올려져 있는 게 아니라 접촉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뭐 지우개라던가 이런 걸로 닦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실까요? 뭔가가 다 꾸덕꾸덕하게 묻어져 있고, 이게 접촉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뭐 정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보이실까요? 여기 이 부분을 이제 깨끗하게 닦아주는 건데, 이거를 깨끗하게 닦는다. 어떻게 되냐면, 아직 안 닦았어요. 좀 제가 자세히 한번 찍어 본 거고요. 핸드폰 카메라로 찍다 보니까 조금 초점이 잘 안 맞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 부분을 닦게 되면 이렇게 닦여집니다. 자, 이게 이렇게 된 거야. 이쪽 부분에 접촉 불량이 생긴다. 그러면 하드 딸깍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줬고요. 다시 요거. 그 다음에 하드 디스크에도 여기랑 접촉되는 부분도 한번 깨끗하게 칫솔이라든가 이런 걸로 문질러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SATA 케이블도 이제 아까 교체를 하죠. 이제 새 것으로 이렇게 생긴 걸로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 다 닫고 이제 테스트를 해 보니 이제 정상적인 거라 이제 출고를 해 드렸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올바른 조치 방법과 수리 방향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자칫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컴퓨터 이상 증상으로 꾸민걸 PC 방문해 주셔가지고 그냥 PC 초기화 좀 해주세요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 그분들한테는 아직도 그 PC 초기화가 만병통치약 같이 이제 여겨지시는 분들이에요. 컴퓨터도 잘 모르고 그냥 초기화하면 되겠지 하시는 건데, 이와 같이 물리적인 결함이 있다 그러면은 PC 초기화를 해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치하지 않으면. 그리고 PC 수리에 대해서는 늘 중요한 게 뭐냐면, 프로그램적인 문제인지 하드웨어적인 문제인지를 먼저 딱 선을 가르고 이제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사람도 건강하다고 판단했을 때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은 이제 PC로 따지면 하드웨어적인 건강 상태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강은 컴퓨터로 따지면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건강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건강해야 이 PC라던가 사람을 건강하다고 판단하듯이 PC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드 딸깍이 때문에 PC가 사용 중에 자꾸 재부팅이 되고 이제 이상 증상으로 해서 멀리까지 이사를 가셨는데도 오신 분에 대한 PC 수리하는 방법을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와 비슷한 증상이 있다 그러면 한번 하드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러면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알 수 있거든요. 윙 딸깍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링크해 드렸던 그 동영상 보시고 따라하시면은 쉽게 자가적으로도 고치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